네, 최근 엔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달러당 엔화 환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어제는 1달러당 160엔을 찍고 갑자기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달러당 160엔이면 1990년 봄 이후로 즉 34년 만에 가장 낮은 엔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NI 가치의 급락에 관해서 원인과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화 가치가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1월 초에 140엔대 초반이었는데 달러당 어제 160엔을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확실히 2013년 아베노믹스 뒤로 엔화 환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2022년 인플레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일본 환율이 엔화 환율이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관해서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그것이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미국이 4.6%, 일본이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자금이 가서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편이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는 적어지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실은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2021년, 22년 인플레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10년 금리 격차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사실 이 장기 금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든가 앞으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전망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 지금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자금을 흘러가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같이 하락의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금리 격차하고 달러엔 환율 변화를 그려보면 팬데믹 이전엔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는데 특히 2021년부터는 그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의 격차하고 달러엔 환율, 즉 달러당 엔화 환율로 그려진 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2000년대에는 내내 이런 그 밀접한 연관이 나타나서 확실히 그 국채 금리 격차가 환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최근에 그 금리 격차가 그럼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일본과 미국 양쪽에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 확산이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3월 19일 날 2016년부터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를 일본 중앙은행이 폐지하고 상단 0.1%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플레가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금리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4월 26일 날 일본 금융정책 협의가 있었는데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에다 총재도 사실 엔저 같은 그 환율 변화가 기초적인 물가 상승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을 바꾸는 그런 변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이 26일이 지나고 엔이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보면 최근에 인플레가 잘 안 내려오고 있죠. 끈적끈적하다고 표현하는데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어서 원래 이제 연준이 한 6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그런 회의가 있는데 4월 30일 날에도 아마도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도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역시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해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많이 얻는데 올 한 해는 약 4천억 달러나 되는 수익을 얻을 거라고 전망이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본 기업들은 이 얻은 수익을 일본으로 보통 옛날에 환류를 시켰는데
일본으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엔화로 바꿔야 되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럼 엔화를 강화시키는, 가치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해외 자산으로 얻는 수익을 점점 더 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엔화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3.5%를 기록해서 오히려 1년보다 높아졌죠. 즉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2022년 말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뒤로 어, 상당히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지난 3월에는 2.7%를 기록해서 과연 임금 인상이 빠르게 확산돼서 기조적으로 물가 상승이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요인인데 어,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 기준금리 격차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시면 미국은 2023년 중반부터 상단이 5.5%고요. 일본은 굉장히 그 긴 기간을 그렸는데, 왜냐면 2000년대는 계속 거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가 지난 3월 달에 0.1%까지 상단을 올렸는데, 역사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어, 지금 인플레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저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의 그 정책 결정, 계속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결정 이후에 사실은 엔화가 점점 더 약해져서 거의 160엔대를 찍었었는데 갑자기 어제 12시, 어제는 사실은 일본은 휴일이었습니다. 쇼와 천황의 탄신일이라서 일본 외환시장은 닫았고 다른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거래가 됐는데 이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 거래 규모는 물론 작았을 거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가 사실 이걸 기회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 그런 개입을 했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 때 굉장히 빠르게 엔화가 회복이 되죠. 엔화가 강해지는, 즉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 160엔까지 갔다가 150, 한 5엔까지 뚝 떨어지고 지금은 한 156엔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 일본 정부가 약 200억 내지는 3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달러를 매도하고 엔 매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가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약 600억 달러나 되는 그런 달러 매도를 하는 그런 시장 개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 뒤로 엔화가 더 약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돈을 잃은 셈인데 아무튼 160엔대까지 올라가는 거를 두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성의 재무관이 이칸다 마사토 재무관이 역시 노코멘트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투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엔화의 변동은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면 좋은 점도 있죠, 사실은. 수출이 잘 되고 그리고 그래서 기업 유인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일본에. 지난 2월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89%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더욱더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일본은 뭐, 석유도 그리고 가스도 전부 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이런 에너지의 수입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인플레를 자극해서 이것이 이제 소비를 둔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이제 달러당 155엔 이하로 엔화를 만들려면은 정부의 지속적인 어제와 같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될 것이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금리가 싼 일본에서 엔을 빌려서 그거를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미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엔화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한계가 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엔화의 급락세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엔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지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엔화 변동이 그 위안화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원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엔화의 그 급변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엔화가 계속 이제 폭락을 해서 뭐 외환위기가 오는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일본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1조 3천억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엔화의 그 급변동은 어, 국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